같은 혈관을 사용하는 상태에서 압력만 떨어진 상태니까 이 모세혈관은 또 어쩔 수 없이 이 직경을 좁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아토피 증상으로서의 가려움을 설명하면서 아토피 증상으로서의 가려움의 상황은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모세혈관 전 괄약근을 열고 요 한 3층까지 쓰라고 그 정도의 열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열 발산을 하겠다고 뇌하수체에서 이 명령을 내리고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모세혈관 전 괄약근이 열리고 이렇게 혈관이 열려서 올라가는데 이 압력이 충분하지 못할 때 이 모세혈관이 직경을 좁혀서 추가적인 압력을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적혈구가 이 모세혈관을 제대로 지나가지 못할 만큼 많이 좁아져서 여기서 막힐 때 가려움을 유발하는 물질이 나온다. 뭐 히스타민이라거나 요즘 발견된 뭐 TRPV3 뭐 그런 게 나와서 이 물질에 의해서 이런 가려움이 유발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실제로 이 아토피안이 그 가려움을 호소하는 상황과 이 모세혈관의 상황이 어떻게 매치가 되느냐, 제가 그거를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상황이 운동할 때인데, 아마 이제 모든 아토피안들이 운동할 때 간지럽다고 호소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분들이나 한의사분들이 운동할 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이제 솔루션 같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운동할 때 왜 간지러우냐? 운동할 때 간지럽다는 게 사실 저는 이제 모든 아토피안들이 저처럼 똑같이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경증일 때는 이렇게까지 느끼진 않았고 중증이 되면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느끼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중증 아토피의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운동을 어느 정도의 이 강도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정도 강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강도가 올려져서 일정한 강도로 계속 하게 되다가 이 운동의 강도가 운동을 마칠 때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이 운동의 강도가 이 올라갈 때 간지럽고 이 강도가 유지될 때는 더 이상 간지럽지가 않고, 그리고 이 운동을 그만두고 쉴 때 가려움이 많이 느껴진단 말이죠. 이 운동을 시작할 때 간지러움이 어떤 상황이냐면, 운동을 시작할 때 이 피부가 이렇게 있고 평상시에 있을 때는 안 열려있던 괄약근들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 뇌하수체에서 열이 발생하니까 열 발산을 높이기 위해서 이 괄약근이 열린다거나 아니면 원래 사용하고 있던 층보다 더 높은 층을 사용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열 발산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괄약근이 열리고 새로운 혈관,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 쓰던 혈관을 사용하게 될 때 이 혈관이 되게 이미 협착이 되어 있는 상태, 그때에 이 좁아져 있는 혈관에 피가 유입되면서 적혈구가 제대로 지나가지 못하니까 가려움이 유발하는 물질이 나올 때가 있고, 또는 사용하고 있던 혈관인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혈관을 사용하게 될 때, 더 높은 혈관이 더 멀리 있는 혈관이니까 이 원래 사용하고 있던 혈관보다 더 좁겠죠. 그러니까 원래 사용할 때는 안 간지러운 혈관이었는데 더 멀리 있는 혈관을 사용하게 되면서 여기도 이미 협착이 돼 있. 그래서 이 혈관을 통과하게 될 때, 이 시작할 때, 이때 가려움을 유발하는 물질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운동을 시작할 때 가려움이 생기는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여기가 더 이상 간지럽지 않죠. 가려움을 유발하는 물질이 결국은 이 혈관, 히스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 혈관을 확장하는 확장제인데, 모세혈관 전 괄약근으로 들어오는 이 피의 압력이 운동을 하니까 충분하단 말이죠. 충분한 혈압으로 들어오니까 이 모세혈관이 충분히 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협착됐지만 이 모세혈관이 이완을 하면서 가려움을 유발하는 물질이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할 때 조금 가렵다가 어느 정도의 강도에 올라가고 몸에 열이 돌면은 더 이상 간지럽지 않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운동을 마치고 나면 여전히 열은 나 있는 상태인데 심박은 떨어지고 또 종아리 근육이라는 이 근육의 이 수축과 이완이 떨어지니까 혈행 자체는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현재 열은 똑같으니까 모세혈관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는 똑같아요. 그런데 모세혈관 전 괄약근으로 유입되는 이 압력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이 직경을 좁혀야 되는 상황에서 다시 적혈구가 잘 지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가려움을 유발하는 뭐 히스타민이나 그런 물질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려움이 유발되고, 그렇게 운동을 시작할 때와 운동을 마치고 쉬고 있을 때 가렵고요. 물론 저도 중증일 때 운동하는 내내 간지러운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혈관이 되게 상태가 안 좋은 거지. 혈관 상태가 다 협착돼 있어서 이 혈관이
이 압력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열릴 수가 없고 계속 협착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저도 중증일 때는 운동을 하는 내내 간지러웠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렇고요. 보통 아토피안들이 이제 샤워하고 나면 혹은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나면 가려움을 호소를 하죠. 그래서 의사분들은 뭐 자극이 되니까 미온수로 해라, 덜 건조해지게 미온수로 하고 뭐 나오자마자 이 로션을 발라라, 보습제를 발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보습제를 바른다고 해서 간지러움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조해져서 간지러운 게 아니란 얘기죠. 샤워를 시작하면 몸에 열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뇌하수체가 영향을 내린단 말이죠. 열 발산을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더 많은 혈관을 쭉쭉 연단 말이죠. 근데 샤워를 하고 있는 중에는 열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혈행이 되게 좋단 말이죠. 샤워를 하고 있는 중에는 간지러움이 없는 거지. 근데 샤워를 하고 나왔다? 공기가 더 차갑잖아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 열이 식는 거야. 근데 안에 열은 여전히 식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뇌하수체에서는 여전히 이 혈관을 유지하고 싶어 해요. 열 발산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 혈관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밖에서부터 식으니까 바깥쪽으로 나올수록 그 샤워를 하고 있는 중보다 열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게 되는 거죠. 열이 떨어지면서 온다는 얘기는 이 혈액의 흐름이 저하되면서 온다는 얘기가 되고, 샤워 중보다 이 모세혈관종 괄약근으로 들어오는 이 혈액의 흐름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뇌하수체에서는 열이 나니까 여전히 이 높은 층의 혈관을 사용하라고 하고, 그래서 샤워할 때와 같은 혈관을 떨어진 혈행으로 들어와서 또 이거를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동을 끝마쳤을 때와 마찬가지로 모세혈관의 직경을 좁혀가지고 압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나가려고 하던 적혈구가 이 좁혀진 것 때문에 다시 막히고, 그래서 여기서 가려움을 유발하는 물질이 나오고, 그래서 간지럽고, 그래서 여기서 긁어주면 다시 열이 생겨서 이 적혈구가 지나가기에 용이한 상황이 되고, 그렇게 이제 샤워하거나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나면 가려움이 생기는 거죠. 몸이 식을 때. 이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면 덜 간지러운 이유가 덜 열었으니까. 덜 열린 상태에서 모세혈관종 괄약근으로 들어온 이 피가 갔다 와야 될 높이가 낮은 거죠. 그래서 덜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되니까 이 힘이 덜 붙이고, 덜 붙이니까 모세혈관이 덜 좁혀도 되고, 그래서 덜 가려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거나 샤워를 하고 나서 이 몸이 식는 과정 중에서 뇌하수체가 인식하는 온도와 이 피부가 인식하는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 피의 힘의 차이가 생기고, 피의 힘의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모세혈관이 좁혀서 이 힘의 차이를 메꾸는 방식으로 우리 몸이 대처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혈관을 좁히다 보니까 적혈구가 막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나면 이제 정리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리운동을 하는 이유가 심박수가 너무 급격히 떨어져 버리면, 그래서 혈행이 너무 빠르게 저하돼 버리면 이 관절이나 근육에도 이 혈관은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모세혈관으로 유입되는 이 피의 흐름만 떨어지면 여기에서 염증이나 그런 것들이 잘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나 아니면 샤워하고 나서 좀 덜 간지러운 방법으로 제가 이제 하는 거는, 하고 나서 이제 좀 걸어요. 걸어 다니면 혈행이 좀 좋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 전 괄약근으로 유입되는 이 힘을 어느 정도로 유지해 주는 거죠. 뇌하수체가 인식하는 온도가 떨어질 때까지. 뇌하수체가 인식하는 온도가 떨어지고 나면 이 괄약근이 닫히든 이 층수가 낮아지든 해서 이 모세혈관 전 괄약근으로 유입되는 혈압이 평상시와 같은 혈행으로 떨어져도 이걸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운동을 하고 나서나 아니면 이제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나서 방 안으로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 가려움 없이 그 시간을, 이제 몸이 식는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단지 이제 샤워하고 나서나 목욕하고 나서 뿐만 아니라 간지러울 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커뮤니티에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간지러울 때 방 안을 이렇게 돌아다닌대요. 저는 이제 항상 그랬거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간지러움이 생길 때 방 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혈행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피에 이제 양이 많아지면 되는데, 피의 양이 많아지면 이제 심장이 펌프질 하는 게 용이해지니까 피의 양이 많아지면 혈행이 일정 수준 이상 조금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하고 나서나 아니면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 물을 많이 마셔주면 일단 피의 양이 늘어난단 말이죠. 이건 이제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과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인데, 일단 물을 마시면 피의 양이 많아지고, 피의 양이 많아지면 그 혈행이 떨어진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메꿔지니까,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나, 운동은 운동하면서도 마셔야 되겠지만, 운동을 하고 나서나 샤워를 하고 나서 물을 많이 마셔주면 가려움이 좀 덜하다. 그리고 평상시에 가려울 때도 저는 간지럽다 싶으면 물 막 많이 마셔준단 말이죠. 물을 많이 마시면 기본적으로 피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덜 좁혀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보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토피안들이 그 가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시간대가 이제 자기 전인데, 잠자기 전에 왜 간지러우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몸의 하루에 이제 호르몬이라거나 그런 거에 의해서 조절되는 사이클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잠자기 전에 왜 간지러우냐, 결국 상황은 모세혈관이 좁아져서 적혈구가 제대로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왜 이런 상황이 저녁에 발생하느냐, 몸이 이제 저녁이 되면서 서서히 동맥을 좁히고 모세혈관 쪽으로 비중을 옮긴단 말이죠. 더 모세혈관을 더 멀리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잠자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세동맥 단계에서 압축을 확 하는데, 세동맥 단계에서 이 압축을 확 하니까 그 낮에는 사용하지 않던 이 혈관들을 확 사용하게 되는 거죠. 확 사용하게 되면서 여기까지 사용하던 혈관을 더 높은 층까지 활용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혈관은 더 멀리 가면 더 가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혈관을 사용할 때는 괜찮았는데 더 높은 혈관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 더 높은 혈관이 협착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거를 지나가게 되는 이 적혈구가 잘 지나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가려움을 유발하는 물질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마치 운동을 시작할 때 가려운 것처럼. 그 외에도 이제 가려운 상황이 이제 개개인마다 여러 가지로 많단 말이죠. 결국 이제 가려움의 상황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한 가지가 사용하지 않고 있던 혈관을, 그런데 이 혈관이 협착돼 있어요. 사용하지 않고 있던 혈관을 이제 사용하려고 할 때, 그때 이 혈관에 유입되는 이 적혈구가 끼이니까 그때 가려움 유발하는 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원래 사용하고 있던 혈관인데 피의 흐름이 떨어져서, 피의 흐름이 떨어진 상황에서 같은 모세혈관을 사용해야 되니까 원래 사용하고 있던 이 혈관이 모세혈관을 좁혀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또 가려움을 유발하는 물질이 나오고, 결국은 요거 아니면 요거란 말이죠. 어떤 상황이든 요거 아니면 요거, 요 두 가지 상황으로 결론이 난다 이거죠. 식사하고 나서 간지러운 경우를 얘기를 드리자면, 식사하고 나서 간지러운 거는 일단 식사를 하면, 아무리 건강한 식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피가 위장 쪽으로 몰린단 말이죠. 피가 위장 쪽으로 몰릴 때 결국 피부에서 어느 정도의 이 피를 할애를 해야 되는데, 그때 피의 양이 주니까 이 혈행이 떨어지고, 떨어진 혈행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모세혈관이 좁아든단 말이죠. 그때 여기서 정체가 생기면 또 가려움을 유발하는 물질이 생기고, 식사 후에 이제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면서 이 혈행이 떨어져서 모세혈관 직경을 좁혀서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 또 여기 적혈구가 정체가 되면서 또 여기서 가려움 유발하는 물질이 나오고, 식후에 가려움 유발하는 상황이 결국은 이제 피가 줄고 혈액의 점성이 올라가고, 알레르기는 이제 별개라고 하고, 그러면서 여기가 정체가 되면서 여기서 가려움 유발하는 물질이 나오고 또 가려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사실은 경증 아토피나 중증 아토피나 가장 많이 느끼는 가려움의 상황이 자고 있을 때잖아요. 사실 깨 있을 때는 사람이 이제 간지러워도 시간이 참기 때문에 막 상처를 막 내고 막 난리 피가 나고 그럴 만큼 긁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수면 중에 왜 이렇게 긁느냐, 자고 있을 때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게 긁게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 사실 저는 이제 수면 중에 가려운 이유를 여름 아토피의 상황과 겨울 아토피의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름 아토피의 상황은 혈관이 많이 열려 있는데 피가 부족해서 이 부족한 피로 많은 혈관을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세혈관이 좁아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가장 좁아져 있는 이 친구가 적혈구를 지나가지 못하게 할 만큼 좁아지게 되고, 그때 가려움이 유발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겨울 아토피는 이미 좁아져 있는 혈관을 이 피들이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때 가려움이 유발하는 물질이 나오면서
가려움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수면 중에 가려운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아토피의 원인, 오늘 말씀드린 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아토피의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촉발되는 그 어떤 게 원인이겠죠. 그 어떤 거를 원인이라고 하는데, 아토피의 원인은 저는 여름 아토피와 겨울 아토피의 원인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상황은 똑같은 거죠. 상황은 결국은 좁아져서 정체되는 이 상황으로 귀결되는 건데, 여름 아토피의 원인과 겨울 아토피의 원인을 얘기를 드리면서 수면 중에 왜 간지러운지, 수면 중에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그 아토피의 증상으로서의 가려움,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 중에 가려움을 느끼는 그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모세혈관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얘기 드린 거는 분명히 이 가려움의 상황이에요. 이거는 원인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촉발하는 금마가 원인인 거지. 이 상황을 촉발하는 그게 무엇인가? 그렇다면 일반인들도 똑같이 목욕하고 나오면, 아니면 운동하고 끝났을 때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일반인들은 가렵지 않고 왜 아토피한테는 가려운가? 이걸 가르는 무언가가 원인인 거죠. 이 원인에 대해서 앞으로 4차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설날이잖아요. 사실 이제 제가 우리 아토피한들이 이 명절을 별로 안 좋아할 것, 저도 이제 중증 아토피가 되면서 명절을 좀 안 좋아하게 됐거든요. 명절에는 원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는 그런 날인데, 아토피가 심해지면서 남들이 되게 행복한 시간, 저는 상대적으로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런 시간인데, 다음 명절에는 건강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몸 관리 잘 하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